little girl alone in my little world who dreamed of a little home.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삶의 가지치기, 단순한 삶으로 이끄는 글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할 텐데, 일단은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단순하고 간결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쳐내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글이 아니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또 뭔가를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해지고 간결해지는, 담백해지고 단순해지는 무언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그런 단순한 글들을 써가다 보면 또 우리 일상과 우리 삶도 단순해지고 뭔가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글쓰기 훈련들이 또 우리에게 또 그런 삶들을 선물해 준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각자의 생각들을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의 글로서 표현해 보도록 기회를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글쓰기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적용하면서 다듬어가는 겁니다. 네,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민을 안 했고 기술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야생적인, 본능적인 내 안에 있는 그런 필체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글을 쓰는데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몇 편의 글을 읽어봤는데 지난주하고도 다르더라고요. 글이 확실히 달라요. 네, 그만큼 이제 글쓰기 안에는 조금 더 인위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너무 이제 이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기술 부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글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나눴던 피드백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그걸 의식하면서 글을 좀 써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귀 기울여 보고,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피드백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난주에 비해서 어떻게 좀 글이 좀 달라졌을까, 지난주의 기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글들을 좀 더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함께 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좀 글 나눴고요. 처음에 우리 함께 이제 읽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밑에 있는 걸 항상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좀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쓰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읽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읽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쓰게 된다. 생각하다 보면 읽게 되고 쓰게 된다. 이 세 가지가 계속 선순환이 돼야 돼요. 순서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읽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쓰면 되는 거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좀 더 글에 대한 논리라든가 이런 것도 갖추기 위해서 또 책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궁금할 때나, 그러면 이제 또 세 가지가 같이 되는 거고, 쓰다 보면 또 생각하게 되고 읽게 되고, 읽다 보면 또 생각하게 되고 쓰게 되고, 생각하다 보면 쓰고 싶어지고 또 읽게 되고, 이 세 가지가 계속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의 글쓰기의 실력들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3주차지만 어떻게 보면
수업 몇 번 안 들었는데도 저는 분명 달라질 거라 확신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썼다면 지금은 글을 쓸 때 좀 의식을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글적으로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시험에 듭니다. 무슨 시험에 드냐면 본인의 메시지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와요. 왜냐면 이제 기술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저는 정반합의 논리를 좀 인정하는 편인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재미있게 글을 쓰다가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경험을 보니까.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술에 이렇게 좀 눌리는 상황이 초래됐어요. 글이 옛날만치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융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메시지도 보게 되고 기술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글도 성숙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좋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의 맹점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을 사랑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한계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내가 얘기한 사랑을 또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항상 이 언어는 뭐 제대로 표현돼도 그렇지만 그 언어는 항상 불통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불통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그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언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메시지를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하고 정갈하게 쓸 필요는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단순한 삶으로 이끄는 글을 써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순한 글은요, 저는 버림의 미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움을 통해서 채워지는 역설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비워라, 그럼 또 다른 것이 채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신선함이 깃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해 있던 것들과 결별하는 것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죽어있는 언어들을 과감히 버리는 작업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쓰다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짧은 글에는 힘이 있다. 두 번째 시작.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세 번째, 글을 읽으면 사람이 비워진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효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글 안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글을 쓰다 보면 메시지가 힘이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사람도 필자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글들을 지향하다 보면 사고에 좀 가지들이 쳐져요. 그럼 좀 더 명확해지는 단순한 어떤 삶. 그래서 정말 단순함은 생각해보면 지극히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단순함이 이르는 거예요. 이제 가시죠.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단순함은 지극히 많은 질문과 회의와 실패를 통해서 흔들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고백인 거지, 그냥 단순해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글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삶의 습관들을 바꿔가면서 그 단순하다고 얘기하는 그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향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에 대한 글을 써보는데 어떻게 첫 번째는 일단은 짧게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글들을 이따가도 해보겠지만 짧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문과 단문,
그렇다고 단문만 쓰면 여러분 글이 뻑뻑해요.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운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글을 쓰기 원한다면 내 글의 호흡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이따가 그 호흡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단문을 중심으로 쓰되 장문들을 곁들여 하실 수 있는 좀 호흡과 운율, 리듬감을 좀 우리가 좀 한번 기술적으로 도전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유태혁의 글쓰기 노트라는 책에 보면 나온 예시를 제가 좀 이용할 텐데 짧게 쓰는 겁니다. 보시죠. 자, 위에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라는 적적 분명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밑에가 이제 수정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쓴 거를 이제 수정한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평과 정의가 국정 운영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자, 느낌이 어떠세요? 훨씬 좋아요. 다르죠? 네. 명확합니다. 간결해요. 힘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청순한 외모, 높은 콧날, 앵두 같은 입술을 가졌습니다. 자, 짧게 써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의 외모는 청순합니다. 콧날은 높고 입술은 앵두 같습니다. 자, 다르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겁니다. 당신의 외모는 청순합니다. 콧날은 높습니다. 입술은 앵두 같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는 좀 시적 표현이니까, 너무 또 막 딱딱딱딱 끊어서 가면 또 좀 기계적인 거야. 선택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걸 서정적인 글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읽으셨던 그 연설문이에요. 연설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좀 독특한 상황이고, 요거는 서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문을 쓰더라도 무조건 단문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상황과 글의 형태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서정적인 글인데 너무 이렇게 딱딱 끊었으니까 서정적인 게 아니라 되게 기계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 잘못된 선택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하게 앞에서 이렇게 설득을 할 때는, 연설을 할 때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렇게 딱딱딱 끊어갈 것이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 짧게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글을 본다면 상당히 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허영을 버리고 쉽게 써라. 허용을 버리고 싶겠다. 단순한 삶을 이끄는 글쓰기의 두 번째 비결은 허영을 버리고 쉽게 쓰는 겁니다. 아까도 누리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간결하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나만이 알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만이 알고 있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아까 우리 미소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해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물론 이것도 여러분 또 극단적으로 너무 막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전문적인 단어가 필요할 때는 쓰셔야 돼요. 예. 이해가시죠? 예. 쓸 때와 안 쓸 때를 좀 구분을 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본인의 글을 읽으면서 혹시 이 단어나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말 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또 한 가지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인 수준을 과시하기 위해 쓸 때도 있어요. 네. 그죠? 내 전문성을 드러내고 싶거나. 네. 근데 그런 글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렸듯이 소통하기 원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 글들이 읽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영향력 있는 글을 쓰고 싶다면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쓰시고 나서 이 단어가 그래서 아까 우리 기코님 얘기 just do it 그 비유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공감될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지만 기꼬님의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놀래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글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목회자들도 계시니까 설교를 할 때도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청중들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쉽고 일상적인 언어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설교문에 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비유. 되게 시시껄껄한 비유. 그 비유의 소재들을 보면 다 농부의 얘기라든가. 그렇지. 네. 트래핑 백합.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활하는 삶의 소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당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누군가를 이끄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이 원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해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순한 삶의 글을 쓰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허영들이 조금씩 직면하게 되고 흘러가게 되는 것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2년 동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패시피티를 쓰면서 이 T의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지금도 저도 글을 쓰면서 이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쓴 다음에 저는 저희 아내한테 꼭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해요. 혹시 못 알아듣겠냐? 이거 한번 읽어봐달라. 네. 만약에 이게 좀 난해하다. 그러면 다시 보면요. 난해해요. 그 난해한 이유를 잘 보면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한 상태에서 그냥 느끼는 대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글들이 조금 이제 듣는 이로 하여금, 읽는 이로 하여금 이게 조금 더 난해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 허영을 버리고 좀 쉽게 쓰는 훈련을 좀 해보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야 할 것을 버리자. 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고종석의 문장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꼭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종석 씨는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문장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요 강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옮겨놓은 책인데 거기 안에 보면 잘못된 문장의 어떤 예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공란들이 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꺼워요. 얇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시면 좋은 문장들, 간결하고 담백하고 또 명확한 문장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분도 그렇고 저도 많이 이제 느끼는 거고 많은 문장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것들을 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쓰지 않는 글이 상당히 힘이 있어요. 위에 한번 보시면 자, 나는 하늘을 존경한다. 그러나 하늘은 나를 그리 대하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이 고종석 문장이라는 책 안에 있는 예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글에서 이제 접속사는 그러나를 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을 존경한다. 하늘은 나를 그리 대하지 않는다.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빼고 글을 쓰면 이제 긴장감이 생겨요. 긴장감. 그게 생기가 도는 거예요. 적당한 긴장감. 두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를 버리자. 보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순정한 정치 업무자나 정치 부가심층이 못 돼서 라는 이 문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지. 정치.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이때 얘기할게요. 또요. 나는 개인적인. 그렇죠. 근데 정치 같은 경우는 정치를 빼면 보세요.
순정한 혐오자나 정치 무관심층 이렇게 하면 걔를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혐오자가 뭘 혐오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 소스가 없기 때문에 정치 혐오자는 들어가줘야 된다. 이게 빼버렸어요? 느낌 그게 달라져요. 뒤에 정치 무관심층 거기서는 정치는 빼도 되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정한 정치 혐오자나 무관심층은 못 돼서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좀 더 좀 불안불안하다, 명확하게 가고 싶다, 그럼 정치를 넣어줘도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자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순정을 안 거랑 나는 개인적으로, 혹은 나는 그 정도의 순정한 이렇게 상관없겠죠? 이 두 개가 반복됐다. 우리 글을 보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정사를 보자. 자, 그 얼마 전에 나는 파티 오거나이저라는 신종 시점 정말로 있다는 걸 알았다. 자, 그 얼마 뒤에서 글을 빼버려요. 얼마 뒤. 네, 그 얼마 뒤. 네.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되는 문장. 반복되는 문장이라는 것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를 치다 보면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냐면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설이 많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글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사설이 길다. 그런데 사설 다 제껴놓고 힘 있는 문장들만 선택하면 쓸 글이 없다. 네, 그것을 보충해 준 게 뭡니까? 독서와 사유.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더 꼬는 비평적 사유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생각의 물꼬를 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글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솔직히 글이라는 게 여러분 해야 될 세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제 배열입니다. 했던 얘기를 그 시대에 맞게 누가 제 배열하고 그 시대의 언어로 잘 표현해내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의식적으로 이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글을 썼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의식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일부러 야생적으로 한번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필체를 한번 야생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의식을 하고 쓰셨겠지만 야생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지난주의 경험들을 살려서 조금 더 의식하면서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글을 쓰실 때는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이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지금까지 뭐 많은 얘기들이 더 있어요. 쳐야 될 것들. 근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 너무 많은 걸 먹으면 많이 체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버려야 될 것들을 기준으로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글을 다시 보겠습니다. To say about this life I'm willing to leave. I lived it for